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대에서 단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주어지고 거기에 그림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돼야 올바르게 작성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고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을 하시고 맞았으면 이제 그때 저장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 작업을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을 같이 엑셀을 통해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위판장별 판매 현황이라는 요 ACCDB라는 그 파일에 보게 되면 우리 위탁 판매라는 그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에서 요런 이제 필드 이런 이제 열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제 외부 데이터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는데 그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방법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 이제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에서 이제 사용할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 때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문제 지상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문제 이제 지상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지상이나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사용해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의 표의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문제를 읽어봤을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그 지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써져 있으면 데이터라는 이 메뉴를 이제 찾아가서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면 되고 아니면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외부 데이터 원본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외부 데이터 파일을 이제 가지고 올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그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그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위판장 코드하고 얘를 가지고 지금 개수를 구해놨죠. 그 개수들이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곳에 이제 표시된 게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우리 값의 기준을 봤을 때 이 값의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건 이제 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행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게 되면 어종 상태명하고 이렇게 이제 모두하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값들은 위판장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값이 이제 하나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보니까 위판장 명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얘가 이제 열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열도 이제 한 개죠. 근데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행인데 행에는 위판 금액하고 위판 날짜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으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터로는 어종 상태명이 사용이 된 겁니다.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필터 하나, 열 하나, 우리 행 두 개, 값 하나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의 행이 있고 열이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을 때 이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요. 그 위치가 우리 이제 B의 4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B의 4번부터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B의 4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B의 4번 셀을 아예 찍고 시작할게요. B의 4번 셀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우리는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맨 앞에 보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이곳으로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이곳으로 찾아가서 우리 기타 원본에서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쿼리 마법사를 이제 사용할 거니까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올 그 파일이 우리 ACCDB, 우리 MSXX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맨 밑에 있는 MSXX 데이터베이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창이 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요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이제 찾아가면 됩니다. 저는 시험장처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요 파일들을 전부 다 우리 OA라는 그 폴더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OA라는 그 폴더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갈게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파일들이 쭉 뜨죠.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위판장별 판매 현황 요 파일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요 파일이 제 거는 지금 여기 위치에 있어요. 저는 시험장과 똑같은 그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제 파일을 이제 설치해 놓은 그 폴더로 이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마법사하고 열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위탁 판매 테이블에서 라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이제 위탁 판매하고 테이블 명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여기서 앞에 보면 더하기 표시가 있는데 얘를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탁 판매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필드 명들이 쭉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나타나 있는 이 필드들, 이 열들을 모두 다 우리가 가져갈 게 아니라 문제 시킨 것만 가지고 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위판장 코드라는 거랑 어종 상태명, 그리고 위판장명, 그리고 위판 날짜, 그리고 위판 금액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위판장 코드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종 상태명이요. 어종 상태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위판 장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위판 날짜에서 더블 클릭하고 그리고 위판 금액이 요 밑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시킨 그 열들만 이렇게 이제 5개만 이렇게 이제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를 이제 필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문제에서는 특별한 이제 조건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때 이제 정렬 순서를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마침하고 나왔어요.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를 우리는 엑셀로 되돌려 가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요 위에 보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하래요.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하래요.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는 그 위치는 B의 4번 셀이라 우리가 처음에 B의 4번 셀을 찍고 시작했죠. 찍고 시작해서 지금처럼 B의 4번하고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B의 4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문제 시킨 것처럼 이렇게 이제 5개의 열을 이용해서 가지고 왔죠. 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5개의 열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5개의 열을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가져다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다 놓기 전에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했을 때 지금 이곳에 표현된 게 전부 다 이제 값들이죠. 이 값은 뭐다? 위판장 코드에 개수를 구해 놓은 거다. 위판장 코드를 우리가 값으로 갖다 놓고 요게 이제 개수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우리 위판장 명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는 우리가 열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게 전부 다 행인데 그곳에 보니까 우리 위판 금액이라는 게 있고 위판 날짜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때 위판 금액이 맨 앞에 있으니까 위판 금액을 우리가 맨 앞에다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위판 날짜 얘를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어종 상태명 얘는 이제 필터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어종 상태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필터에다가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행으로 이제 표시가 된 게 위판 금액이요. 위판 금액 요거 먼저 쭉 드래그해서 행에 갖다 놓고 그리고 행으로 사용된 게 위판 날짜도 있었죠. 요 위판 날짜라는 거는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놓는데 그때 위판 금액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열로 사용된 게 위판장 명이라는 게 사용이 됐죠. 요거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위판장 코드가 이제 값으로 사용이 됐어요. 요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쭉 작성이 됐죠. 그때 이 값들을 보니까 지금 개수가 아니에요. 개수가 아니에요. 지금 얘를 보니까 위판장 코드의 합계가 계산이 됐죠. 우리는 합계를 계산할 게 아니라 위판장 코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개수를 구해줘야 된다고요. 요거부터 변경시키자고요. 그러면 이런 값들이 표현된 것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주고 우리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값 요약 기준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합계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바로 밑에 개수가 있네요. 개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위판장 코드의 개수가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전부 다 싹 다 문제 그림을 보고 다 설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싹 다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래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맨 위에 메뉴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맨 앞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따로 있죠. 이곳으로 이제 찾아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달라 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개의 지시사항은 싹 다 이제 다 처리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항 보니까 우리 위판 금액이라는 그 필드요. 위판 금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위판 금액 필드를 기준으로 그림과 같이 그룹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문제 그림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 위판 금액하고 지금 이곳에 있는데 얘네들의 값을 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값은 이제 1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끝나는 그 값이요. 끝나는 값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400만 원이 써져 있어요. 해서 시작하는 값을 1로
그리고 끝나는 값은 이제 우리 400만원 그걸로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여기 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0만원까지, 그리고 101만원부터 시작해서 200만원까지, 그리고 201만원부터 시작해서 30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이제 301만원부터 시작해서 400만원까지로 되어 있죠. 해서 얘네들을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100만원 단위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판 금액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그룹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룹화 대여 상자가 떴는데 우리 시작하는 값은 1이다. 그렇게 써주고 끝나는 값은 이제 400만원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단위는 100만원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부터 시작해서 이제 400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100만원 단위로 이제 설정이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총 합계요. 총 합계는 그림을 참고해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맨 밑에 이렇게 이제 총 합계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지금 이 총 합계는 우리 이 값 20이라는 이 값은 이 값들의 합계가 계산이 된 거고 25개 요거는 이 값들의 이제 합계가, 그리고 12개는 이 값들의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된 겁니다. 해서 열 단위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된 거예요. 그 오른쪽에는 어떤 총 합계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러면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표현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지금 이 피벗 테이블 그림 봤을 때 오른쪽에 보니까 총합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지금 총합계가 있죠. 우리는 아래쪽 것만 놔두고 오른쪽 거 얘를 이제 없애버리면 됩니다. 여기 나온 이 총합계들이요. 이 총합계들은 이 값들의 합, 이 값들의 합, 이 값들의 합이 계산된 거예요. 얘를 보고 우리가 이제 행의 총합계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행의 총합계는 없었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일 셀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우리 이제 총합계를 어떻게 표시해 달라. 그걸 이제 변경을 시킬 거죠. 그래서 총합계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맨 밑에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달라 얘가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없어지고요. 문제 그림처럼 열의 총합계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 요것도 이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위판장 코드요. 위판장 코드에 필드에 우리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얘를 이제 사용해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거를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작성한 거는 위판장 코드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서 개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이제 개수가 숫자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자, 문제 그림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위판장 코드의 개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숫자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숫자 바로 뒤에 이제 개라는 그 글자가 붙어 있다고요.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값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우리가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값필드 설정 이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 그때 문제에서 값필드 설정의 표시 형식을 변경시켜라 그렇게 나온 거니까 우리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그 범주를 이용하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기존에 써져 있던 G표준 요거는 이제 싹 다 이제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개수를 먼저 표시하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한글로 개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문제 시킨 대로 그대로 이제 문제 풀어야 돼요.
문제를 풀 때 문제의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의 셀서식에서 변경시키라고 나왔죠. 그러면 꼭 우리가 가필드 설정이라는 이 대화 상자에 표시 형식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셀서식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이상하게 문제 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확인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 풀 때 가끔 가다가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선생님, 어차피 우리 셀서식을 변경시키는 거니까 그냥 요만큼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서식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변경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당연히 안 되죠. 문제에서 분명히 제시를 해줬잖아요. 여기서 하라고. 근데 왜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면은 틀린 걸로 채점이 됩니다. 제발 문제 시키면 시킨 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그냥 지정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제가 아까 방금 셀서식 그 대화 상자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 범주에다가 0개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나면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샵 개 요거 이제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또 질문하세요. 이거를 쓰든 그림과 같이 똑같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지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쓰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문제 그림을 다시 봐야 돼요. 문제 그림을 이제 땅 하고 봤을 때 지금 이곳에 값들이 표시된 곳에 0개가 있나 없나 그걸 보면 돼요. 0개가 없죠? 그리고 문제상에서 뭐 실제값이 0일 때 0으로 표시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쓰든 둘 다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해서 하나의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방법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때 문제를 풀어놓고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 이제 지상 보니까 빈 셀은 해당 없음 요걸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레이블에 있는 그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 거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맨 위에 이제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이 메뉴가 있어요. 이곳을 찾아가게 되면 맨 앞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옵션이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그냥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이메 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옵션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피벗 테이블 옵션 그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떠요. 그때 빈 셀은 해당 없음 얘를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아래쪽에 보게 되면 빈 셀에다가 뭘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기다가 해당 없음 그거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런 거 글씨 이제 입력할 때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거 이제 하라 그랬죠. 지금 요 맨 위에 보게 되면 레이블이 있는 그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다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요 마지막 이 문제를 풀 때 얘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요런 이제 레이블에 있는 그런 셀들은 이렇게 이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을 다 해준다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곳에 전부 다 이제 빈셀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곳에 전부 다 이제 해당 없음 요런 글씨가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그냥 문제 풀었으니까 끝하고 지나가지 말고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은지 비교 좀 해보세요. 맨 위에 요거 이제 필터는 똑같은지 그리고 요런 이제 제목들은 다 똑같은지 그리고 이런 값 그리고 이런 날짜 요거 이제 전부 다 똑같이 이제 표시된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값들도 전부 다 이제 맞게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그거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틀렸다는 그 얘기예요. 문제를 풀었으면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이제 시나리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연이율이 이제 C의 3번 셀에 있대요. C의 3번 셀에 보니까 이제 연이율이 5.50%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 연이율이 다음같이 이제 변동을 하는 경우에 월 납입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5.50%일 때 월 납입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될 텐데요. 그때 시나리오 1번하고 2번을 보니까 이율이 이제 증가하고 이율이 감소한대요. 이율이 이제 5.8%로 증가를 했을 때 그리고 5.2%로 감소를 했을 때 그때 이 월 납입액이 얼마로 바뀌는지 그걸 이제 보고 싶으니까 그걸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시나리오 문제를 풀 때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뭐부터 한다? 바로 시나리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름 정의부터 하더라. 이름 정의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해서 문제를 읽어보고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름 정의 먼저 하자고요. 자, 우리 C의 3번 셀 요거는 연율 요걸로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해서 요 C의 3번 셀을 먼저 찍어주고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이름 상자 이곳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름 상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연이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세 글자만 쓰셔야 돼요. 연이율 쓰고 막 띄어쓰기 하고 하시면 안 돼요. 연이율 딱 세 글자만 이렇게 써주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야 돼요. 엔터 안 누르고 그냥 다른 셀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름 정의가 안 된다고요. 해서 이름 정의할 때는 꼭 엔터를 눌러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연이율하고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가 됐고 그리고 C의 6번 셀이요. C의 6번 셀은 월 납입액 요걸로 이제 이름 정의하래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이름 상자 이곳을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월 납입액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글씨 네 글자만 딱 써줘야 돼요.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네 글자 써주고 엔터요.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했으면 다른 셀을 찍으면 이제 그냥 이름 상자에 셀 주소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셀 주소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름 정의한 그 셀을 내가 찍으면 정의한 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정의 정상적으로 했으면 우리는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찾아가자고요. 그럼 우리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우리 예측에 보게 되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죠. 가상 분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따로 있습니다. 시나리오 관리자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시나리오 관리자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지금은 정의된 그 시나리오가 없대요. 왜?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추가 버튼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시나리오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시나리오 1번은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증가 요걸로 이제 하래요. 해서 여기다가 이율 증가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변경셀을 이제 물어보는데 변경셀은 지금 당장 요 연이율이 5.8%로 증가할 거죠. 해서 변경셀을 C의 3번 셀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현재 연이율은 5.5%니까 0.055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죠. 그러면 요거를 문제시킨 대로 5.8%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여기다가 5.8% 하고 요렇게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까 들어있던 것처럼 소수점으로 입력을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퍼센트를 입력할 건지 소수점을 입력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둘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를게요. 해서 추가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시나리오를 또 추가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때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율 감소로 하래요. 여기다가 이율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변경 셀은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 1번을 만들 때 얘를 이제 찍어놨죠. 얘를 찍어놨기 때문에 CS3번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지금 현재는 0.055 그렇게 이제 떴어요. 떴는데 얘가 이제 5.2%로 감소를 시킬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0.052 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수점으로 입력을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더 이상 추가시킬 건 없죠. 해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작성한 그 두 개 시나리오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약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이제 끝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약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떴는데 그때 보고서의 종류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게 아니죠. 우리는 그냥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예요. 그때 연이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증가되고 감소가 될 때 우리는 월 납입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이율이 이제 변경이 될 때 월 납입액 얘가 이제 얼마로 변경이 되는지 그걸 보여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결과 셀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C의 6번 셀이 이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만약에 다른 셀 주소가 써 있으면 C의 6번 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시나리오 요약이 이렇게 이제 됐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확대해서 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아까 연율이 5.50%였죠. 그때 월 납입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얘가 이율 증가 5.8%로 이율이 증가했을 때 월 납입액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리고 이율 감소 5.2%로 감소가 됐을 때 월 납입액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생긴대요.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요약을 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었으면 여기서 꼭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요 이름이 정확하게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써져 있는 이 제목도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게 얘도 우리가 직접 입력해 줬죠. 이런 값들도 맞게 표시가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봤을 때 이곳에 이름이 만약에 오타가 생겼어요. 그거는 뭐가 틀린 거냐?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 이름을 잘못 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제목이 만약에 잘못됐다 그 얘기는 우리가 시나리오 이름을 직접 입력해줬죠? 시나리오 이름 쓸 때 오타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다르게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 값들을 직접 입력해줬죠? 이 값들 잘못 입력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뭔가가 잘못되면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성이 됐죠. 요거 이제 완전히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삭제를 눌러서 이 시트를 완전히 삭제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름 정의한 게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에 이름 관리자가 있죠. 이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방금 이름 정의한 거 그거 이제 틀린 거 우리가 편집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시나리오 이름이 됐든 아니면 이런 값을 내가 만약에 잘못 입력했다면 다시 시나리오로 다시 들어가세요. 가상 분석에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만약에 이율 증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집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여기서 이름 틀린 거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을 만약에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확인 버튼 누르세요. 확인 버튼 누르고 나면 값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뜬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틀린 거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고 다시 요약 버튼을 눌러서 시나리오 요약을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이름 정의를 하든 아니면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든 아니면 이런 값들을 이제 입력할 때 오타가 안 나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타가 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계속 간다고요. 해서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마다 정확하게 오타가 있나 없나 잘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그 보고서요. 그거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시켜라. 우리가 분석 작업 2번에서 시나리오 요약을 했더니 그 왼쪽에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하고 떴죠. 이렇게 뜨면 이렇게 이제 뜨는 게 맞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바로 왼쪽이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위치시켜라 그렇게 하면 얘를 이 뒤로 요 사이에다가 이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우리가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지금 이제 왼쪽에 위치시키는 게 맞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시나리오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니까 표 1번에 월 납입액이 있대요. 자, 우리 월 납입액이 C의 6번 셀에 있다 그랬죠? C의 6번 셀에 보니까 월 납입액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월 납입액은 납입기간 C의 4번 셀에 있대요. C의 4번 셀에 보니까 우리 납입기간이 5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얘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월 납입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된 건데, 우리 데이터 표 기능 그거랑 표 1번을 이용해서 납입기간 C의 4번이요. C의 4번 셀에 납입기간이 들어있죠? 이 납입기간이 변동이 될 때 그때 월 납입액을 우리 G의 4번에서 G의 8번 지금 이 영역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지금 현재는 납입기간이 5년일 때 지금처럼 월 납입액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대요. 근데 이 납입기간이 2년일 때 3으로 4로 5로 6으로 변경이 되면 그때 월 납입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에는 월 납입액을 지금 여기 이제 C의 6번 셀에서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 놨다고요. 근데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곳이 지금 이곳인데 이곳에는 이 월 납입액을 계산하는 그 식이 있다 없다? 없더라. 없으니까 요 식을 C의 6번 셀에 들어있는 요 수식을 우리가 복사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의 6번 셀을 먼저 선택해주고 그리고 요 수식 있죠? 수식 입력줄에서 요 수식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요. 설정하고 나서 컨트롤 C 그리고 키보드에서 꼭 ESC 키를 누르셔야 돼요. ESC를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록 설정했던 거 그거 이제 취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식을 우리 G의 3번 셀 이곳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V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 요 수식에 아까 이곳에 입력됐던 그 수식이 그대로 이제 복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결값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지금 이 수식이 들어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을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 표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데이터 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의 가상 분석이요. 가상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 표하고 맨 밑에 있죠? 요 데이터 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데이터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행 입력셀은 뭘로 할 거야? 열 입력셀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서는 납입기간의 변동에 따른 그 월 납입액이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때 월 납입 기간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써져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행 입력셀 행 방향으로 뭔가 입력된 건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열 입력셀 얘만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지금 내가 결과값을 지금 이곳에 표시할 건데 그때 납입기간이 2, 3, 4, 5, 6으로 이제 변동이 될 거예요. 원래는 납입기간으로 뭘 사용했다? 우리 C의 4번 셀을 얘를 이제 썼었는데 그때 이 납입기간이 2로, 3으로, 4로, 5로, 6으로 변동이 될 때 월 납입액이 얼마로 변경이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서 원래 계산했던 그 납입 기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C의 4번 셀에 들어있던 이 값이 2로, 3으로, 4로, 5로, 6으로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월 납입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 준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지금처럼 월 납입액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렇게 해서 계산이 싹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데이터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만 딱 보고 정답이나 해설을 전혀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